뛰어난 지능과 빠른 정보력을 가진 듯한 모습부터 종종 SCP와 관련된 예측 불가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던 914.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914에 대한 재미난 궁금증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실제 박사들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생각보다 꽤 길어진 SCP-914 시리즈 마지막 편 914에 대한 내피셜 Q&A를 알아보도록 하죠. 물건의 특징을 매우 업그레이드 시켜 평범한 물건마저 SCP스럽게 변형시켜주는 매우 고음 세팅. 이미 매우 고음으로 돌려 평범하지 않게 된 물건을 다시 한번 매우 고음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 중 하나였는데요. 매우 고음의 경우 한 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워낙에 위험한 수준의 물건들이 많이 나왔던 터라 아쉽게도 여러 번 투입한 실험은 그리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매우 고음으로 여러 번 돌리는 것 자체는 분명 가능한데요. 실제로 가버 박사는 평범한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2번 연속 매우 고음으로 돌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투입된 시계와 똑같이 생긴 알람 시계 하나를 배출한 914. 하지만 평범한 외형과는 달리 이 시계는 고막이 파괴될 수도 있는 수준의 크기인 150dB 이상의 알람 소리를 내며 시계를 작동시킨 D기급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평범하지 않은 시계였지만 가버 박사는 다시 한번 이 시계를 매우 고음으로 세팅된 914에 투입한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외형의 시계를 배출한 914. 가버 박사는 매우 고음으로 2번 이상 변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 방음실로 옮겨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역시나 D계급을 이용해 시계를 울리게 만들자 그 순간 음량 장비를 통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소음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다행히 방음실 덕에 외부의 피해는 없었지만 실험실 안에 있던 D계급은 심하게 이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는데요. 그리고 확인 결과 D계급은 뇌가 완전히 녹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네, 다시 한번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렇듯 매우 고음으로 세팅된 914를 이용한다면 엄청난 SCP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물론 어떤 위험한 물건이 튀어나올지 감히 예상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말이죠. SCP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914. 투입한 물건의 특징을 업그레이드해주는 914를 이용해 SCP에 정보를 투입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사들은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부끄럼쟁이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각각 고음과 매우 고음으로 돌린 적이 있었는데 먼저 고음으로 돌렸을 때는 부끄럼쟁이의 격리에 있어 조심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추가된 문서가 배출되었으며 매우 고음으로 돌렸을 때는 실제 부끄럼쟁이의 얼굴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프린트된 문서가 배출되었는데 놀랍게도 확인 결과 문서 속 글자들이 빼곡하게 뒤섞여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신기하게도 이 문서를 통해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얼굴을 보면 쫓아오는 부끄럼쟁이의 변칙성을 발현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이렇듯 실제로 914를 잘만 활용하면 SCP들에 대한 고급 정보나 자료를 얻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도 있는데요. 피에몬트 박사는 SCP-2317 걸신하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적은 노트를 매우 고음으로 돌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부끄럼쟁이 때와는 달리 914는 그저 여러 글씨가 쓰여졌다 지워진 노트 하나를 배출했답니다. 네, 마치 엄청난 고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에 몇몇 박사들은 914도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거나 어쩌면 걸신하기를 무력화할 방법은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추측했다고 하네요. 파괴나 분해의 형태로 대상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던 굵음 계열 세팅의 914. 이에 많은 분들이 매우 굵음 세팅이라면 그 녀석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박사들도 당연히 시도했다는 사실. 사실 박사들은 682 제거에 앞서 같은 괴물계 SCP인 SCP-939 개체들을 914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완벽한 성공. 매우 굴구모로 돌렸을 때는 완전히 파괴된 939가, 굴구모로 돌렸을 때는 신체 조직이 가지런히 분해된 939가 배출되었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682까지 914에 집어넣기로 한 박사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험은커녕 조직 표본 실험에서부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682의 조직 표본을 914에 투입하자 현재는 데이터 말소 처리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진 것. 도대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실험으로 인해 914가 상당히 많이 망가진 것은 물론 682와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물체는 914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914에 대한 넥피셜 Q&A를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914. 914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682의 조직 표본을 집어넣은 실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